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이슈죠. 솔리제닉스 주가가 왜 이렇게 불붙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솔리제닉스의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먼저 주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44,911.8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대비 34.30포인트 하락하면서 0.08% 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449.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65포인트, 0.01% 밀리면서 사실상 보합권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21,629.77포인트로 장을 마쳤고 6,080포인트 상승하면서 0.03% 플러스권을 지켰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막판 매수세가 들어온 덕분입니다. 정리하면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은 소폭 내리고 나스닥만 근소하게 오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오늘 같은 혼조 흐름에서는 방향성을 크게 잡기보다는 관망이 우선입니다. 기술주는 눌림이 나올 때보다 분할 접근하는 게 맞고, 경기 민감주 쪽은 단기 반등 시 차익 실현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 발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명확히 하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눌림목 기회만 선별적으로 잡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 정체부터 다시 한번 잡아보시죠. 본사는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습니다. 크게 두 축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전문 생물치료제 파이프라인, 또 하나는 공중보건 솔루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첫 번째 축,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이제 파이프라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GX-945 두스케이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약은 베체트병, 그러니까 입안에 심한 궤양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 난치병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G302라는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합성 하이페리신 기반인데, 회사에서는 올해 연말쯤 임상 2상 톱라인 데이터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죠. 다음은 하이브라이트입니다. 이것도 합성 하이퍼리신 계열인데 피부 T세포 인프종 치료제입니다. 현재 확증적인 3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SGX-942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두스케타이드 기반인데요. 두경부암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이나 항암제로 인해 생기는 구강 점막염을 잡는 용도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고 가시죠. 판을 흔드는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FDA가 SGX-945 성분명 두스케타이드를 베체트병 치료 목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크냐?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 최종 승인만 뚫으면 미국 시장에서 7년간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FDA 수수료 면제, 세액공제, 정부 보조금까지 그냥 연구실 단신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력, 협상력이 확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지정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임상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7월 말에 소규모지만 EA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8명 대상 오프라벨로 4주간 두스케타이드 주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건 투여 중단 후에도 4주 동안 효과가 유지됐다는 겁니다. 안정성도 괜찮았고 치료 관련 부작용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샘플이 작고 위약 대조가 아니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최소한 방향성은 확인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8월 중순에 나스닥에서 자본요건 미달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9월 29일까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최대 180일 유예를 받죠.
즉각 상장 폐지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자, 현금 사정도 좀 보겠습니다. 8월 14일 기준 현금은 약 510만 달러, 7월 초에 공모로 140만 달러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죠. 경영진은 2026년 1분기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좀 뚜렷합니다. 연말에 SGX302 건선 임상 2상 톱9, 그리고 2026년에는 하이브라이트 3상 톱9, 이게 다 주가 변동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하느냐, 제가 5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도적 모멘텀입니다. 이번에 FDA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으면서 독점권 혜택까지 열렸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받쳐두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둘째는 임상 내구성입니다. 이번 데이터가 보여준 건 효과가 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멈춘 뒤에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꽤 크게 본 부분입니다. 셋째는 메커니즘 차별성입니다. 자, 두스케이드는 단순히 항염만 하는 게 아니라 선천 면역을 조절해서 염증, 감염, 조직 치료까지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독특한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약들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파이프라인 시너지입니다. 베체트병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선, CTCL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성공하면 옆라인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따라 붙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자, 마지막 5째는 일정의 리스크입니다. 이건 꼭 달력에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29일 상장 유지 계획 제출을 하고 연말에 SGX302 임상 2상 톱9이 있고, 그리고 2026년 하이브라이트 3상 톱9, 이 3개가 주가 변동의 핵심 이벤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리스크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임상이 아직 소규모입니다. 게다가 위약 대조가 아니라는 점, 이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2026년 1분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전에 또 자금 조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 상장 유지 일정도 있죠. 9월 말까지 나스닥에 계획을 내야 하는데 이게 통과될지 또 얼마나 유예를 받을지는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형전환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맥주사 방식인데 앞으로는 환자 스스로 맞을 수 있는 피하주사 형태로 바꿔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시간도 들고 돈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FDA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승인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큰 수익 가져가시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 타이밍을 봤을 때 이게 꼭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체크를 해보면 우선은 한 번의 조정타는 분명히 올 겁니다. 단기 조정 구간은 거칠 거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들을 알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조정타 온다면 이 구름대 전까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뭔가의 변동성이 크게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지표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7월 중순부터 롱타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상향 추세선이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정타 왔을 때 단기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눌림목 생겼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쉽게 지금 추세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이 구간까지, 이 구간,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구름대에 만나면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때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제가 쓰는 지표상으로 아직까지는 롱타임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변하면 쇼타임이 왔을 때 그때 익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쇼타임이 왔을 때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이 위쪽에서 잡고 있는데 쇼타임이 왔다,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 지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지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이 주식을 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쓰던 제 지표들을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았던 지표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롱타임에 딱 들어갔다 숏 나오면 바로 정리하는, 현물에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선물 같은 경우는 스위칭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지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설치 방법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 솔리제닉스는 정말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희귀 의약품 지정이라는 강력한 호재, 그리고 상장 유지라는 리스크, 좋은 스토리와 냉정한 현실이 공존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벤트 전에 과열을 피하고 발표 후 방향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거래량 회복 패턴에서 분할로 접근하고, 그리고 달력에 일정을 표시해 두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의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젤리제닉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솔리제닉스를 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부터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솔리제닉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1 또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